안녕하세요. 오늘 재무 얘기를 할 건데 통증이 어느 정도냐, 안 아프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통증에 되게 약하거든요. 1차적으로는 마취크림 기본적으로 하고, 두 번째 아이스를 하게 되면 페인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도와드리고 있고, 심한 경우 신경 마취를 합니다. 마취를 하면은 풀리는데 한 2~3시간 걸리니까 그쪽까지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메인으로는 크림 마취, 그래도 안 되면 아이스 마취,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신경 마취,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고, 근데 신경 마취도 싫다 그러면 수면 마취로 가야 되는데, 근데 수면 마취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근데 가장 궁금하신 게 이제 회차가 몇 회차까지 해야 되냐. 이제 환자분하고 계속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아침에 면도를 하고 저녁에 됐을 때 많이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최소 10회는 생각하셔야 돼요. 밀도가 적고 털도 얇으신 분들은 한 5회도 충분하시죠. 최대로 많이 해보신 경우가 언제인가요? 여기까지 다 덮어 있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 15회에서 17회까지 했어요. 17회까지. 네.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왁싱하고 네. 제모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드님이 계시다. 왁싱입니까? 아니면은 제모입니까? 저는 무조건 제모입니다. 왁싱은 트러블도 많이 생기거든요. 인그로잉 헤일도 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단점인 것 같고요. 제모 같은 경우는 처음에 했을 때 좀 시간과 비용이 좀 들겠지만,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10회, 15회 정도 하고 나서는 평생 동안 안 해도 되니까, 모낭염이나 인그로잉 헤어 같은 경우에도 비율도 많이 떨어지고, 비용 같은 것도 좀 생각하시면 레이저 제모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포지라는 레이저가 많이 있었는데 신상이 젠틀맥스라고 있더라고요. 예전 거랑 지금 거랑 좀 차이점이 뭔지. 아포지 같은 이제 방식이 좀 틀린 것 같거든요. 아포지 같은 거는 좀 뿌리는 타입, 시술자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열 에너지가 들어가는 깊이가 또 틀려지는데, 어떤 분들은 꼼꼼하게 해주시면 효과가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효과가 좀 덜 있는 거고, 젠틀맥스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분사를 시키거든요. 일정한 거리와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옆으로 가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젠틀 같은 경우에는 DCD라고 질소가 같이 분사되는 타입이고, 아포지 같은 경우에는 에어 쿨러로 하는 타입이거든요. 질소로 하면은 이 질소가 순간적으로 분사가 되기 때문에 피부 표면을 순간적 냉각을 시키거든요. 화상이나 이런 게 좀 상대적으로 좀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레이저 제모 받을 때 전날 털 밀고 가야 되나요? 왜냐면 가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꼭 하고 오세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DCD라는 그 질소를 한번 난 부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 다시 하기 때문에, 이게 멜라닌만 없어져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열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에는 또 흰 털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제모를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면도를 하셔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태닝한 사람들은 레이저 제모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모든 레이저들이 빛의 흡수도가 있기 때문에 진한 색깔은 상대적으로 열 에너지를 더 강하게 흡수를 하거든요. 같은 에너지를 주더라도 태닝한 사람들은 열 에너지를 더 쉽게 흡수하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좀 있어요. 태닝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제모할 때요, 횟수가 있는데 그 횟수 간의 간격은 어느 정도? 털의 성장 주기가 있기 때문에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렇게 있어서, 성장기의 타겟으로 해야 되는 시술이지 퇴행기, 휴지기에서 저희가 쏴봤자 반응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몇 회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털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이 주기가 처음에는 이게 한 사이클이 돈다고 표현하거든요. 딱 돌고 나서는 너무 좋아요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장기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시 자라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 또 표현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또 때려야지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이클의 주기가 보통 한 달이다. 그래서 한 달에 맞춰서 해야 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 밀도나 호르몬의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회차가 좀 결정이 되는 거죠. 남자분들도 곁털 제모도 하시나요?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안 아프나요? 통증은 저희 병원 기준에서는 항상 얘기해드린 게 아파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순간적인 질소가 분사가 되기 때문에 표면이 코팅이 돼서 통증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수염의 인중 쪽이 좀 아파합니다. 겨드랑이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 아픕니다. 수염 제모할 때 비추천하는 경우가 있나요? 나중에 기르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되죠. 아예 나지 않고, 저도 받은 지 한 3년 됐는데 군데군데 난 경우가 있긴 해요. 그때는 그 부분만 좀 하시면 되는 거고, 향후에 내가 길러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고민을 좀 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죠. 수염이 하얘진 분들은 레이저가 제모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연세 있으신 분들 무조건 하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젊었을 때 흰털이 없으실 때 받아놓고 하시면 오히려 더 좋죠. 여러분들 미리, 특히 남성분들 요즘에 관리를 잘 하시거든요. 수염을 제모를 하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제모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착색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미리 받으시면 얼굴도 좀 타이트닝 되고 착색된 부위는 많이 좋아지시니까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양서인 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